안녕하세요, 뚜부기 여러분. 저는 지난 5년 동안 약 190권의 책을 리뷰한 북튜버 변진서입니다. 그리고 출간을 한 달 앞둔 예비 작가이기도 합니다. 친한 작가님이 책을 출간하셔가지고 그분의 책을 사러 교보문고에 갔다가 저는 정말 딱 한 권만 사러 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양손 가득 책이 들려있었고 15만원어치의 책을 샀다는. 어쨌든 이왕 샀으니까 이 산 책을 쟁여두고 추석 때 두고두고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마음껏 골랐거든요. 책을 선택할 때 실패가 없어요. 이 책 좋은 책이다 라는 감이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책은 정말 양질의 책이라는 걸 확신하거든요. 지금 내 상황과 내 고민에 맞는 책을 읽어야 더 좋은 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 선정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책을 내가 왜 골랐는지 들어보시고 이거 내 고민과 아니면 내 상황과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책을 이번 추석 때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만큼 샀습니다. 이 책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고른 책은 바로 짜잔! 창조적 행위, 존재의 방식이라는 책입니다. 미국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유명한 프로듀서라고 불리는 릭 루빈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요. 저는 저를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크리에이터라는 그 직업 자체가 창조하다, 창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연극을 아무래도 10년을 하다 보니 뭔가 예술가, 창조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없던 거, 조금 더 예술성 있는, 창의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 저에게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창조적으로 뭔가 성과물을 만들어낸다. 예술적인 건 어떤 것일까? 무엇보다 이 첫 장, 처음에 열었을 때 누구나 창조한다 라는 이 문구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도 극단 생활을 오래 하면서 예술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누구에게나 인간이라면 그 안에 예술성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으로서 이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창의성은 결코 드문 능력이 아니다. 창의성에 접근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측면이다. 우리가 창조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특별한 사람, 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창조라는 것은 여러분이 교통체증을 피해서 새로운 퇴근길을 알아내는 것도 창조라는 거죠. 그리고 라면을 끓였는데 나만의 레시피, 조금 더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변진서다운 창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창조적인 활동을 위해서 내면적인 것을 들여다보는 게 핵심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책은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책이었어요. 존 버거의 책인데 이 다른 방식으로 본다는 것은 남들이 보는 방식이 아니라 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거든요. 창조적이고 뭔가 생산적이고 특별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꽤 오래된 책이에요. 40년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미국의 BBC 방송국에서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모아서 출간한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이렇게 안에 보면 그림이 되게 많아요.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인스타에 사진 한 장을 올리더라도 나만의 감성으로 나만의 시각으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 정말 편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나만의 특별함을 갖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 소설가의 책만 좀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살아있는 소설가 중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소설가가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 님이 이번에 장편소설을 6년 만에 냈다고 하는데 안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책을 먼저 발견하기 전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6년 만에 신작을 낸다라는 기사를 먼저 봤어요. 근데 그 기사에서 확 끌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 보면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잖아요. 이렇게 두 세계로 나뉘어져 있대요. 이 소설 속에서. 그래서 그 두 세계를 통해서 한 인간의 진짜 마음 그리고 진짜 그림자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내면을 성찰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제가 다음 달에 나오는 책의 주제가 그런 내용이에요. 내 진짜 마음을 알고 내 안에 있는 그림자, 저는 그림자 하니까 칼융의 그림자 이론이 떠올랐거든요. 내 안에 어떤 어두운 면, 나약한 면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딱 그런 주제를 담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31살에 쓴 300매짜리 중편 소설을 40년 뒤인 71인 이 나이에 새로 개작해서 낸 소설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라서 샀어요. 두 개 다 에세이인데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소설은 작가 보고 산다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분이 바로 짜잔 헤르만 헤세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이 짜잔 알베르 까미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근데 이 두 분의 에세이 산문집을 샀어요. 이분들의 소설도 좋지만 이런 소설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사색과 성찰을 했는지 이런 뇌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산문집이 나오면 전 무조건 사서 읽거든요. 삶을 견디는 기쁨 이라는 헤르만 헤세의 산문집을 하나 샀고요. 이렇게 결혼 여름이라는 알베르 까미의 에세이를 샀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산문집은 나오면 다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읽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다 읽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보시면은 헤르만 헤세의 산문집은 보통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글이. 그래서 이렇게 침대 옆에 쌓아두고 뭔가 오늘 느낌이 멜랑콜리 할 때 그 문제에서 회피하고 싶을 때 이렇게 제목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의 상황과 맞는 페이지를 열어요. 그리고 그 페이지만 딱 읽고 닫아요. 그러면 그 한 페이지만 읽어도 그 헤르만 헤세의 강력한 단단한 그 내면이 나에게 스며들어서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는 침대맡에 두고 읽는 그런 책이다. 그리고 이 알베르 까미의 결혼 여름은 알베르 까미가 1936년부터 37년 사이에 쓴 에세이를 모은 게 바로 결혼이고요. 그리고 1939년부터 1953년까지 알베르 까미가 20대 중반부터 40이 다 돼갈 무렵 사이에 쓴 에세이를 모은 게 바로 여름입니다. 이 여름이라는 에세이를 쓰는 그 시기 사이에 알베르 까미의 정체성이 확립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 사이에 나온 책이 페스트, 이방인, 시지프 신화 이렇게 실존주의 소설의 확립이 딱 돼서 작품이 나온 시기거든요. 그때의 알베르 까미는 어떠한 성찰을 얻었는지를 에세이를 읽으면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알베르 까미의 20대는 어땠을까? 조금 더 그 전에 자신의 사상과 어떤 정체성이 정확하게 확립이 되기 전에 알베르 까미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을까라는 궁금증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이번에 서점을 간 목적인 책입니다. 짠! 김진양 작가님의 내성적인 당신이 좋다라는 책인데요. 김진양 작가님은 제가 잘 아는 작가님이기도 하고요. 저와 한 달 차이로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 인연이 뭐지?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김진양 작가님이 인스타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외향적이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나뵈면 굉장히 조신하고 조곤조곤하고 말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뭔가 내향적인 스타일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김진양 작가님이 아니라 그 안에 되게 단단하지만 잔잔하고 되게 소소한 그런 작가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에세이가 될 것 같고 내향적인 아이인 분들이 읽으면 많이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에세이다 싶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칸에 꼭 가보긴 해요. 어떤 책이 요즘 잘 나가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데, 예전에 책을 잘 고르지 못하던 시절에는 수많은 베스트셀러 책 중에, 전시되어 있는 책 중에 과연 나에게 필요하고 좋은 책은 어떤 것일까 잘 몰랐어요. 그럼 보는 눈이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생기지 않았나. 그 베스트셀러 중에 제가 고른 책 2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짜잔! 러셀 로버츠의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이라는 책이고요. 아이작슨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이 책은 그냥 나 읽어봐 라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계시길래 제가 샀는데, 이 책의 저자가 전기 전문 작가예요. 스티브 잡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삶과 우주. 왜 안 나오나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살아있는 전설 일론 머스크의 전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시고 나면 미인이다 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은 살아있는,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어떠한 세상을 바꾸는 혁명가이자 리더이자 창조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길래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이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 옆을 2년 동안 딱 붙어서 따라다녔대요. 이 사람의 정신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고 가면 주식 투자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제가 요즘에 많은 결심 앞에 서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먹을지 선택하는 게 일상이긴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심들 있죠. 예를 들면 제 책이 나오는데 제목을 뭘로 할지, 표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늘 선택의 순간 앞에 쓰는데, 잘 선택하고 지혜롭게 선택한다는 건 뭘까? 여기 뒷면에 있는 문구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인생의 정답을 찾아 나선 천재과학자, 경제학자, 철학자, 예술가, 시인, 청소부,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윈이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였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눠서 되게 읽어보고 싶게 예시가 나와 있어서 무조건 사야겠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왔는지 이걸 좀 배우면 나도 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총 8권의 책을 샀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추석 때 가족들과,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이 책들과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 저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